네, 계속해서 귀에 쏙쏙 박히는 키워드 그리고 쉽고 재밌는 설명 돋보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오늘도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팡팡 뉴스 AS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난 방송에서 한림읍 지역의 코로나19 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시가 유흥주점에 출입했음에도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26번 확진자 A씨 그리고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해당 유흥주점의 관리인을 고발했다는 소식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 언제 나오는지 궁금했던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이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게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 초에 한 달 동안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금하고는 달리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2차 재난지원금 집행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졌지만 아무쪼록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죠. 문현로 알바천당입니다. 약간 구직 사이트 이름 같기도 많이 비지지 하고요.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소득과 나름의 높은 직위 그리고 명예까지 보장하는 알바를 알선하는 곳이 바로 제주시 문현로 6번 길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익숙한 주소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제주도청 주소입니다. 실제 알바 중개를 하는 곳은 아니고요. 최근 원희룡 도지사의 공공기관장 인사를 놓고 도가 지나치시네. 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낙하산 그리고 보훈 인사의 전형이라고 반발하면서 직업 소개서로 전락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서 차가 난 첫 번째 키워드 되겠습니다. 네. 두 행정시장에 이어서 제주의료원장 그리고 정무부지사의 캠프 출신 인사를 지명한 것도 모자라서 차기 제주연구원장에는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김상엽, 지금 카이스트 글로벌 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죠. 네, 직함도 기네요. 이분을 내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공사 사장에도 관광 분야에는 전혀 무관한 다른 측근이 내정됐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어지면서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네, 제주관광공사 사장 내정설에 대해서는 제주관광공사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 모두가 다 부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월요일에요. 제주관광공사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사장 내정설 사실 아닙니다. 예,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이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요. 네. 원지사도 그제 도의회 현안 질의 자리에서 내정설 가짜 뉴스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내정설 보도되지 않았다면 과연 결과가 뒤바뀌기나 했을까 이런 의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인사권이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이 위임한 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두 번째 키워드요. 135명보다 귀중한 한 명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한 명이 135명보다 귀중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선정한 키워드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소식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네. 20대 국회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던 이전 개정안에 더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 그리고 군법회의 재판 유죄 판결 무효화 조치 등이 추가로 담겼는데요. 20대 발의 당시에 60명의 서명을 받았던 거하고 달리 이번에는 2배 이상인 136명 의원의 공동 발의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무소속과 군소정당이 10명이 있는데 이 외에도 미래통합당 소속인 국회의원이 한 명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산 영도구의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의 공동 발의라고요.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황보 의원이 이 공동 발의한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원래 남들이 아니요 할 때 본인이 예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신뢰가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개개인, 개별 헌법기관인 만큼 본인은 어디까지나 당론과 상관없이 소신을 표시했다라는 그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황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가가 제주시 구자읍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부산 영도구에는 많은 출향민들 살고 계신데 이때 4.3 당시에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활동한 분인 만큼 제주도민과 굉장히 가깝고 밀접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덧붙였습니다. 네, 대승적인 결단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로 인해서 여야 협치와 화합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정들지 몰라 이렇게 자주 보면인데요. 두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네, 아무리 뭐 사이가 안 좋아도 자주 보다 보면 또 이게 정드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4.15 총선에서 격전을 벌인 두 정치인이 이제는 제주 지역 양당의 책임자가 되어서 다시 만났습니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네. 네. 바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장성철 전 제주시갑 후보 얘기인데요. 송 의원은 지난 25일에 도당위원장 공모에 단독 출마를 해서 선출이 됐고요. 그리고 장 전 후보 역시 도당위원장의 단독 응모해 지금 현재 중앙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도내 도당위원장으로서 서로 이제 팽팽하게 조금 맞서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참 두 분 참 묘한 인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뉴스를 정리하면서 이거 약간 평행이론 아닌가 싶기도 한 게 좀 있었는데 네. 두 분 모두 올해 2월 초에 입당을 했거든요. 오. 그리고 후보 선출이 됐고 그리고 도당위원장이 되기까지 지금 불과 170일 정도가 걸리는 전례 없는 이렇게 굉장히 최단기 정치 이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 사람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데요. 네. 선거 과정에서 가장 격전지로 분류될 만큼 치열한 지난 제주시갑 선거도 치렀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는 2022년 3월 9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석 달 후에 열릴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도당위원장인 만큼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 다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는 인물들인데요. 이 본인들이 직접 선거에 나가기도 하실까요? 네, 저러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송재호 위원장인 경우에는 출마 준비를 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장성철 위원장은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당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이거 다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팡팡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송재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국회의원 활동에 충실하겠다. 하지만 100%라는 거 없으니까 주변의 상황이 달라지면 모를까 먼저 내가 나가겠다는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거리를 조금 두려고 했고요. 그리고 네. 장성철 위원장 일단 지금은 도당 책임자로서 원도정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등 역할 수행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면서 지방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네. 보다 또 나은 도민들의 삶을 위해선 이렇게 치열하게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건 참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물 건너 물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산 넘어 산 뭐 이런 것과 같은 네,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물 건너 물, 산 넘어 산. 어떤 역경과 고난이 계속.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네.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뭐 그치기는 이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난 장마 기간 정말 비가 해도 심하게 내린다. 너무 이건 길었어요. 비가 징그럽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싶었는데 보니까 역시나 올해 장마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난달 10일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됐으니까 제주시 기준으로는 이제 그제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장장 49일을 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막판에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소강 상태 접어들면서 이제 여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번 장마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뒤끝 장렬이라고 이 마지막 순간에는 거의 진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를 뿌리면서 도내 곳곳에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4살 중학생, 14살 중학생이 이제 하천에 빠지면서 좀 이렇게 아찔한 일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학생 스스로 탈출을 했는데 뭐 타박상 정도에 좀 그쳤다라고 하고요. 네. 이외에도 뭐 주택 옹벽이 무너지기도 했고 노인회관 지하가 침수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장마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이제 요즘
TV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실 텐데요. 중국 남부 포구 양쯔강에서 지금 뭐 바다로 초당 7만 톤 가량이 지금 방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샨샤댐인데요. 바닷물과 달리 소금기가 없는 저염분수가 물덩어리를 이루어서 이게 8월 초쯤에 제주 해역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주에 갖은 그 어떤 어패류 자원과 주변 어장을 초토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수산당국이 지금 매우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바다 물길은 사실 막을 방법도 없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모쪼록 저희가 한번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팡팡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야간에 수영을 즐기다가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영이 허용된 해수욕장이 아닌 항포구 그리고 또 마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무트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항포구나 바다는 안전 요원이 또 없죠. 그래서 낮에도 수영을 하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더욱이 바다 상황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밤에 하는 바다 수영 특별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탐나는 제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